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2월 25일 그 네 번째 토요일입니다.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날과 토요일 날, 금요일 날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하고 토요일 날은 3시부터 5시까지 한 달에 두 번씩 추천 물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과정은 특수경매 정규 과정이 있고 특수경매 추천 물건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 3월 달서부터는 답사와 분석 과정 이런 것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새로 만들었다는 거가 아니라 예전서부터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을 했었죠. 코로나 때 중단했다가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지나가기 때문에 다시 그 현장 답사 가는 그 강의를 다시 만들었는데 그 예전에는 여기 사무실에서 만났었는데 그 사무실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사무실까지 오는데 아침에 많이 밀리고 또 들어올 때도 밀리고 하길래 제가 이번에 이제 3월 달서부터 시작할 때는 바꿔가지고 양재 시민의 숲이 있죠. 양재 시민의 숲 앞에 그 주차장이 있고 그 지하철역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주차장에다 제가 잠시 세워놓고 기다려서 거기서 다 어디서 출발하고 양재 시민의 숲에서 출발하면 고속도로 타기도 가깝겠죠. 올 때도 이제 거기다 모셔다 드리고 가는 걸로 이렇게 했고 제가 이제 만약에 이제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서산, 당진, 홍성 이쪽으로가 이제 한 파트가 되고 그다음에 평택, 아산, 그 화성 이렇게 천안 이쪽으로가 이제 한 파트가 되고 그다음에 여주, 이천, 광주 이쪽으로 이렇게 한 파트가 돼서 그때마다 그쪽 물건 그러니까 바로 앞둔 물건이 아니라 그쪽 물건이 있으면은 한 달 후에 거라도 미리 같이 가서 보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앞둔 거를 다니고 여러 군데를 다닐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지역별로 골라가지고 미리 가서 다 보는 걸로 하고 그 내용은 가서 우리 현장을 답사할 때 조사를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땅을 보는 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현황 도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가지고 그 좀 설명을 하려고 시작 중인데 제가 이 달력을 봤더니 3월 첫째 주, 둘째 주가 그러니까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주, 네 번째 주 수요일이 아니라 한번 보시게끔 되면 지금 다음 주 3월 달이 둘째 주가 11일이고 25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일 날 앞선 둘째 주, 그 다음에 25일 날 앞선 20일 이렇게 해서 8일 날, 22일 날 이런 식으로 해서 둘째, 넷째 토요일에 앞선 수요일과 수요일에 그 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일 급해가지고 원래 보면 11일이다 보니까 3월 8일 날 가야 되는데 3월 8일 날에는 못할 것 같고 첫 시작은 22일서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그 뭐 몇 개월 과정 이런 것이 아니라 단 일회성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그 몇 월 며칠 날 언제로 간다는 것을 제가 그 카톡으로 올리고 밴드에 올리고 제가 그 사람을 10명 한도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스타리아에 한 7명이고 또 승용차 한 대를 가지고 가는 걸로 해서 3명 했고 10명 정도를 모집을 하고 그 그냥 그러니까 10만 원씩을 받는 건데 그 답사료하고 식사료하고 교재를 제가 만드는 거 10만 원씩 받는 걸로 하는데 입금시키는 순으로 해서 10명 순으로 선착순 해갖고 끊을 그럴 생각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준비가 다 되면은 그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여주, 이천, 광주서부터 먼저 준비를 해서 아마 올릴 예정일 거고 그것은 아마 3월 22일이 첫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잠시 설명드리는 것이 있는데 3월 2일, 3일, 4일 날 그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7시부터 9시까지 토요일 날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공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무료 공개 강의를 하는데 이 예전에도 무료 공개 강의를 쭉 했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중단을 했고 예전에는 우리 수강생들을 꽉 채워가지고 한 번씩 강의를 했었는데 제가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두 번으로 바꾼 거예요. 반씩 나눠가지고 뛰어있게 앉게끔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그냥 두 번씩 하는 거는 그대로 하도록 하고 그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던 공개 강의는 다시 이제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그 강의 제가 특수 경매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농지를 사게끔 되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있을 때는 농지증을 안 해주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것을 농지증을 받고 소송을 하는 방법, 거기에 무허가 건물을 있는 사람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이제 실전 사례를 갖고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 맹지의 도로 만들기. 맹지의 도로 만들기는 무조건 맹지의 도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땅에서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는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땅에서부터 도로법인 도로까지 건축법에 의한 도로를 연결시켜야지 건축허가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축법에 의한 도로를 만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분경매 여러 명이 같이 갖고 있을 때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을 때 제가 한 6, 7년 전에 어떤 집을 갖다가 7분의 1 경매로 나온 것을 제가 추천을 했더니 어떤 분이 개인적으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교수님 도대체 그 집을 7분의 1 지분을 낙찰받아서 어디다 써먹어요? 그러더라고요. 써먹을 게 아니라 우리는 부동산을 사는 이유가 팔려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팔 수만이 따르면 쓰레기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을 내가 써먹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팔기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분을 사서 내가 누구한테 어떻게 파느냐 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건물 매각 제외 땅을 사고 땅을 샀는데 그 위에 무허가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일 수 있는데 땅만 샀을 때 그 지상에 가지고 있는 건물권자하고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해서 우리가 팔고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실전 사례를 가지고 그 한 개씩 전부 한 개씩 해가지고 이 무료 공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가 예전에 그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제가 부동산학과의 겸임 교수로 있을 때에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의한 적이 있고 그걸 내가 썼던 제 책이 있는데 이번 그 무료 공개 강의를 오시면은 그분들에게 예전에 제가 그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썼던 책을 한 권씩 무료로 이렇게 나눠드릴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준비를 해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많이 좀 추천을 해서 공개 강의 한번 가보라고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면 여기 보면 네이버에 이종수의 특수경매 이렇게 있는데 이 특수경매를 할 때는 보면 소송을 하는 것이 상당히 많고 조금 아까 얘기했던 농지경매든지 지분이든지 건물 매각 제외든지 취득시효든지 이런 것이 소송을 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 소송한 사례를 네이버 블로그에다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강의할 때는 그런 자료를 다 올릴 수가 없는데 네이버 블로그에다는 소송한 전문을 전부 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했을 때 상대편이 답변 써놓고 상대편 변호사가 답변 써놓은 거 그거를 다시 우리가 반박하는 답변을 다시 쓰고 거기다 재반박을 다 상대편이 또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답변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판결한 거 이런 거를 전 내용을 전부 다 이 네이버의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그런 소송하는 내용이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이쪽 네이버 블로그로 오셔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찾아보시면은 그 전문이 소송하는 부동산 전문이 다 여기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올려놓은 것이 한 3, 40개 정도쯤 되는데 거의 제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소송했던 거를 정리가 되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올려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첫째 번 추적 물건입니다. 제일 첫 번째 물건은 원주 지원에 있는 토지 건물 지분 매각입니다. 강제 경매고 12명 중에서 280분의 70 지분입니다. 토지 전체가 707평인데 전부 다 707평이 전부 다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 안에 건물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건물이 있고 하나는 건축물 관리장이 없습니다. 제가 땅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많이 추천을 하는데 순전하게 지목이 대지로서 700평 정도쯤 되는 땅 제가 몇 년 걸쳐서 처음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보면 얼핏 보면 횡성 이러다니까 먼 것 같지만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홍천을 가는 중간쯤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먼저 끝번에 우리 그 수강생 한 분이 홍천에 있는 택지 개발을 34%까지 떨어진 걸 사신 적이 있는데 그걸 한번 와서 땅을 좀 보고 설명을 해달라서 제가 설명한 쪽인데 그때 제가 내비를 치고 집을 오려고 하니까 횡성 인터체인지로 들어가서 거기서 고속도로 타고 오라. 이렇게 그 횡성인데 그렇게 멀지도 않고 횡성 군청 바로 옆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땅이 이렇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 보시겠습니다. 70분의 280, 280분의 70 지분이 176평입니다. 근데 토지만 아니라 토지 건물 지분 매각입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6,3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176평이라 그러면 약 2,020만 원이 좀 넘는 꼴이죠. 20여만 원인데 제가 보면은 그 횡성이나 홍천에서 지목이 대지로 돼 있으면 기본이 60만 원은 가는 겁니다. 농지나 임야로 도로 붙어 있을 때는 40만 원, 50만 원 가는 거고 그 군청 근처에 있는 지목이 대지다 그러면 60만 원은 가는 겁니다. 자, 그것이 경매로 나왔는데 전입이 있는데 보게끔 되면 여기에 보면은 두 사람이 전입이 돼 있는데 기준 권리보다 늦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주택이 이렇게 있는데 건물 축물 대장이 있으며 하나는 건축물 대장이 있으며 소유자는 뭐야? 박희진 이렇게 돼 있죠. 박희진 외 11명으로 되어 있죠. 11명 다시 말하면 지분권자가 전부 다 건물까지 같이 상속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분권자 중에서 한 명의 지분이 박희진이라는 분 한 명의 지분이 지금 경매로 나온 겁니다. 우리는 제가 항상 하지만은 자 보십시오. 지분으로 낙찰 받을 때는 우리가 제일 먼저 조사해야 될 게 뭐라 그러죠? 뭐예요?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누군가. 근데 박희진이라는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다가 경매로 나왔다는 얘기는 이거는 지분으로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분으로 낙찰을 받아도 내 지분을 다시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물건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끝나지 않고 다 팔아서 나누자 하고 소송까지 가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럴 확률이 아주 높다 이런 뜻입니다. 이 경매로 지분 넣는 사람도 참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옆에 농지가 이렇게 하나 끼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같이 묶어버리게끔 되면 이 큰 땅의 대지에 조금 묶여있는 농지 때문에 농취증 때문에 입찰이 안 될까봐 이걸 뺏고 이걸로 그냥 따로 갈라버렸어요.
따로따로.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낙찰 받는 것은 전부 다가 대지구 건물이기 때문에 농지증하고 문제없이 지금 경매를 진행하게 됐다는 겁니다. 항공사진을 보시게끔 되면은,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집이 한 채가 이렇게 있고, 여기 집이 한 채가 또 한 채가 있는데, 요 집은 건축물 관리장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요 집은 건축물 관리장이 없습니다. 항공사진 보면 조금 더 이렇게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같이 대지인데, 여기는 제가 보면 대지 안에다가 유실수를 심어놨어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농지법에서는 3년 이상 농사를 지면 농지에 속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 안에다가 유실지로 심어놔서 3년 이상 됐으면 이거는 농지에 속해야 안 속해요? 농지법에 저쪽 돼야 안 돼요.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담장 안에 있는 건 안 치는 거예요. 근데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이더라고요. 여기 가운데 여기만 이렇게 생산관리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 옆에는 전부 다 농림지역인데 여기 가운데 집이 지어져 있는 것만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뭐 빌딩을 짓지 않고 뭐 상가를 짓지 않고 개인 주택을 짓는 데는 뭐 생산관리지역이든지 계획관리지역이 됐든지 상업지역이 됐든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무슨 뭐 상업용 건물을 짓는다고 그럴 때 상업지역하고 뭐 일종 일반 주거지역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지, 시골에서 주택 짓는데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뭐 어떻고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 뭐 어떻고 계획관리지역이 뭐 어떻습니까? 그거는 용도지역이 똑같다. 그러니까 생산관리지역이라고도 나쁠 게 없다 이런 얘기고, 여기가 만약에 상업지역이라고 해도 좋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상업지역이라고 하면 감정값만 비싸지는 것이지 실수요자한테는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행성군청하고 보면은 한 1.6km 있게 되고, 요 바로 위가 이게 그 홍천입니다. 집이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된 이런 집이 하나가 있고, 이 집이 하나가 있는데 이 집은 제가 보기에는 그 건축물 관장이 있는 집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건축물 관장이 있는 집은 이렇게 다락이 있어 보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집이 벽돌로 지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현재 비어 있다고 하더라도 수리를 싹 한다 그러면은 쓸만하다고 봅니다. 저는 쓸만한 집이라고 보는 거고, 그 옆에 있는 집은 요런 집이죠. 요런 집인데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 다 팔아서 나누자 해도 제가 보기에는 돈이 되지 않을까 보는 거. 만약에 우리가 산 가격보다가 높게 낙찰을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이 높게 가져가는 거니까 다 팔아서 나눌 때 우리 배당으로 받아오는 거이 되고, 지금처럼 만약에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내가 다시 그냥 방어로 그냥 내가 사겠다고 다시 입찰을 들어가서 싹 정리하면은 여기 보면 700평의 대지는 뭐 4개로 잘라서 분할해서 팔아도 수익을 올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물건입니다. 2022 타경, 전주지방법원의 2022 타경 373이고 강제경매고, 날짜는 2월 27일 월요일 날 10시까지 가면 되는데, 강제경매거든요. 이거는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김민태로 돼 있고 1950년도 사용 승인이 돼 있는데, 여기 보면 토지만 지분 매각으로 나왔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갖다 등기부등본에 만들지 않고, 그래서 상속이 안 됐고, 그래서 옛날 아버지 이름으로 그대로 돼 있고, 그 나머지 두 땅은 상속을 시켜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속을 자기네들끼리 상속하는 게 아니라 돈 받을 곳에서 강제로 상속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경매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감정평가가 500만 원이지 원래 1000만 원인데, 정식으로 감정을 하면 1000만 원인데 이거가 집이 있기 때문에
7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500만 원까지 떨어지니까 사실은 반가격으로 떨어진 겁니다. 얼핏 보면 저기 한 번밖에 안 떨어졌지 않냐는데 감정가격으로 보게끔 되면 49%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50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지분으로 할 때는 지분인 경우에 항상 주인이 누군가를 보러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이 없어요. 이것도.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100만 원에 20만 원이라고 강제경매로 1,500만 원이죠. 근데 여기 집값은 뭐냐면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500만 원을 가지고 달라고 돈을 왔기 때문에 이 취하시킬 확률이 낮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거기서 살고 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취하시킬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엔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여기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취하할 확률이 낮아요, 보면은. 자, 보시게끔 되면 임차인 이상수 참여하에 이권 현황을 조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임차인이라는 채무자 겸 김대인을 모른다고 함. 누가 뭐? 임차인은 아까 임차인이 아까 누구였죠? 이상수죠. 이상수는 임차인은 채무자 겸 소유자인 김대섭을 모른다고 하며 임대인이 김정아라는 말 외에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상속을 시켰지만은 실제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은 김정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아라는 사람이 내 지분을 다시 살 수는 있어도 취하는 시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정아라는 사람이 내 지분을 다시 살 수 있는 확률도 제가 보기엔 그다지 많지는 않다고. 만약에 산다 그러면 우리는 팔고 나오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그 신청한 것은 1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다시 정식으로 신청한 거는 법원에다 신청한 거는 이 사람이 입찰 보증금이 200만 원이라고 했고 배당 요구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우리는 땅만 샀죠. 여기는 건물에 세 들어가 있죠. 그럼 건물에 세 들어 있는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다고 한 거죠. 그러면 배당 요구를 했으면 배당을 줍니까 안 줍니까? 우린 땅을 낙찰 받았는데 건물이 있는 세 들어있는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건 강제경매이기 때문에 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물어달라면 물어줘야지 되는 건데 배당 요구를 했으면 배당으로 받아가면 우리는 안 물어줘도 되는데 우리는 땅을 샀는데 건물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을 때 법원에서 배당을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땅이 없이 건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땅만 낙찰을 받아도 배당 요구를 했으면 배당은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배당을 요구를 했는데 금액이 우리 배당 낙찰 가격이 작아서 배당 요구를 한 것을 다 가져가지 못할 때는 그 세입자는 그대로 자기 돈을 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입찰 보증금이 100만 원이 됐든지 200만 원이 됐든지 하나는 100만 원이고 하나는 200만 원으로 나왔는데 100만 원을 주든지 200만 원을 주든지 법원에서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달라고 했기 때문에 준다는 얘기죠. 우리 낙찰자하고는 관계없다는 뜻입니다. 상속을 대위로 상속을 시켰죠. 대위로 상속을 시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대위로 상속시키기 전에는 김정아라는 사람이 누구야? 주인으로 샀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김정아가 누군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김대섭과 김중섭이라는 겁니다. 일반 건축물 관리 대장에는 제가 보면 김멘터로 있고 이 뒷장에 보시게 되면 1950년도에 지은 집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왜 신청을 했느냐? 자 보십시오. 건물을 50년도에 지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 근래에 이 집을 개축을 해서 새로 지은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드뷰를 보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다시 옆에 보면 이렇게 생겼죠. 담장이 없이 이때 이렇게 또 막아놨어. 앞에다 농사를 짓는 모양이에요. 근데 뒤에서 보니까 거의 새 집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땅을 낙찰을 받고 건물 주인에게 철거하고 나가라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거는 만약에 주장을 한다 그러면 주인이 없기 때문에 주장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주장을 안 하면은 끝나는데 주장을 한다 그러면 법정 상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법정 상권이 인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주인이 나타나서 주장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주인이 나타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해결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주인이 안 나타날까 봐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건물에 우리가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지존 낸다고 해서 주인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법정 상권을 주장할 거고 우린 지료를 가지고 청구할 수가 있고 지료를 주지 않을 때는 건물을 우리가 경매로 다시 집어넣어서 우리 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500만 원 주고 사서 500만 원 더 들여가지고 소송해서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 집 다 팔고서 나누자고 하니까 그러면 3, 4천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고 주장한 건데 그럼 또 우리 그래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뭐 이거 돈 500만 원 벌려고 뭐 완주까지 갑니까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동영상으로는 못 봐도 우리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많아요. 우리 수강생 중에서 우리 공인 중에서도 한 분 계시고 그분이 잘 정리해 갖고 아마 그쪽에 계신 분들에게 수익을 남길 수 있게끔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